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K 동물병원 전수종 수의사님과 함께 후보돈에 대한 마이코페리엄 순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종 수의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PK 동물병원 전수동 수의사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후보돈에 대한 마이코플라즈마 페름의 순치잖아요. 네. 개인적인 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돈장 수의사다 보니까 순치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농장 가서 순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질병적인 부분을 많이 좀 체크하시는지 아니면 좀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체크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요. 많은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구조적으로 네. 후보돈이 격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네. 격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환경 적응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얘기할 마이코플라즈마에 관한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겪는 상황이 네. 대부분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이 네. 마이코플라즈마 양성 농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장의 마이코플라즈마 상황하고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수종 수의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질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후보돈사, 네. 특히 격리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이 후보돈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에 대한 마이코플라즈마 페름에 대한 순치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후보돈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질병을 순치하는 데서 기본적인 후보돈사가 안 돼 있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돈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단 후보돈을 통해서 절대 질병이 유입되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우리 농장에 잘 적응을 해서 안정적인 번식성적을 내도록 질병을 잘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돈사 자체가 질병을 안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없는 상태라 그러면 이 후보돈이 제대로 된 번식성적을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돈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번식성적을 충분히 잘 낼 수도 없고 질병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페름 순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먼저 후보돈사에 대해서 먼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후보사가 아예 없는 경우. 그래서 비육사의 도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최악이에요. 일단 도입받는 후보돈부터가 굉장히 많이 폐사가 납니다. 그래서 비육사 입식을 하고 또 비육돈을 같이 또 합사까지 하는 농장이 있어요. 이 농장들은 아마 후보돈이 제대로 된 번식성적도 낼 수 없을 뿐더러 후보돈이 폐사를 해서 제대로 된 순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이제 비육사에 받으면 죽는 거 아니까 두 번째는 임시사에 받죠. 임시사에 받으면 비육사 도입 부분보다는 좋진 않지만 일단 후보돈을 통해서 번식동물의 질병이 유입할 때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격리 기능이 아예 없고 바로 번식동물과 합사되다 보니까요. 또 그리고 후보돈에 의해서 기존 모돈이 또 질병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돈 때문에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배출로 돈사 오염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후보돈 번식성도 떨어지고 기존 모돈에 대한 번식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돈을 도입받을 때는 번식사나 아니면 이 비육사에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또 질문이 있는데 아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농장이 좀 더 안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번식동군 모돈의 안정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임신사에 받는 게 더 안 좋죠. 왜냐하면은 뭐 설명해 주신 내용이지만 네. 임신사에 받게 될 경우에 후보돈에 어쨌건 그 농장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배설하는 기간 동안에 기존의 모돈들이 그 배설되는 병원 뒤에서 다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안정화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후보돈 입장에서는 네. 비육사로 바로 들어가는 게 훨씬 안 좋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네. 저희도 많이 겪는 네. 일인데 비육사로 후보돈이 바로 입식하게 되면은 노출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 돼요. 그죠. 통제된 노출이 아니라 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후보돈에서 이제 폐사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후보돈 성장 지연이나 이런 문제로
전반적인 후보돈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론적으로 둘 다 안 좋은 건데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모동군 안정화를 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냐 네. 아니면 후보돈의 생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농장에서 받을 후보사가 없어서 비육사나 교배사 임사에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그쵸, 그럼 둘 많아요. 중에 하나 선택해 준다면 그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인데. 둘 다 안 좋은데 네. 둘 중에 어느 게 어느 거? 덜 할 거냐. 네, 덜할 거냐. 네.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농장들이 그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개인적인 측면과 이제 종돈 회사 그러니까. 관리 네. 수의사로서 측면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종돈 회사 측면에서는 후보돈이 중요하잖아요. 후보돈이 살아야죠. 후보돈 입장에서는 네. 번식사로 들어가는 게 낫죠. 네. 왜냐하면 후보돈이 아무래도 네. 그 타격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반면 번식동구는 좀 안정화가 흔들릴 수 있어도 네. 후보돈 자체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은 별로 별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돈 입장에서는 번식사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근데 농장에 만약에 그 농장이 질병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네. 번식동군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한 농장이라고 하면은 네. 그 질병 문제가 좀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번식동군이 불안정화된 문제로 농장 피해가 크다라고 하면은 네. 후보돈에 이제 피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모동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비육사에 입식을 하는 게 차라리 좀 나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비육사에 입식을 하게 되면은 뭐 펜스를 최대한 한 칸을 띄워서 입식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간이로 격벽을 쳐서라도 네. 기존의 비육돈하고 직접적인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는 편이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후보돈 회사에서는 격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후보돈도 아플 뿐더러 번식동군의 질병 안정도 다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돈사 지을 때 격리 기능이 반드시 있게 지으셔야 되고요. 이 후보돈사는 아파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후보돈이 점점 까져서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또 번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드릴 텐데 격리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돈사를 쓰더라도 첫 2주 정도는 후보돈이 이 격리사에서 반드시 사육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진에도 보시 기존 돈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에 후보돈사가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리 기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질병의 잠복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 표에 보시면 이 잠복기가 있는데 이 잠복기라는 의미 자체는 질병에 걸렸을 때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 약간 뭐라죠? 항원은 배설하지만 감염돼 있지만 임상 증상이 안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제 그 검사를 하면 그 질병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복기를 잘 보시면 잠복기 중에서도 잠복기 중에 비감염기가 있고 감염기가 있거든요. 이 감염기는 항원이 배설하기 때문에 검출해낼 수 있지만 이 비감염기에 검사를 하게 되면 질병이 음성인 것처럼 가긴 하지만 농장에 도착해서 항원을 배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복기 중에 비감염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돈사를 지어서 우리 농장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감염기가 이렇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질병이 유입되게 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꼭 격리돈사를 지어서 이런 질병의 피해를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돈장의 위생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덴마크 종돈도 보면 PRS 음성,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슈마페너 음성, 위축성 비염 음성, 돈정리 기타 등등, 네. 기타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회사 종돈들도 음성인데 저희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종돈도 역시 PRS 음성인 종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흉마폐렴 음성, 위축성 비염까지도 다 음성인 종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보돈이 농장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면 많은 항원을 배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격리 기능이 있는 돈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전수의사님께 질문 드릴 것도 PRC에도 이제 음성인 질병들이 많잖아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농장이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제 추천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PRS나 MH, 흉막폐렴 이런 질병들이 음성인 상태로 분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 이제 그런 질병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이제 후보돈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후보돈의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적응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결국에는 효과가 있는 백신이 있으면은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고 특히 세균성 질병 같은 경우는 항생제로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항생제 투약을 통해서 후보돈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농장의 번식 동군의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농장에 따라서 적절한 환경적인 절차는 다 다르게 됩니다. 네. 이게 농장마다 질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농장의 질병 상황을 확인을 해서 그 농장에 맞는 환경적인 절차를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도입받을 때 꼭 종돈장 수의사를 불러서 같이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네. 처음 네. 후보돈을 받는 네. 상황에서는 네. 입식 전부터 이제 농장 질병 상황에 따라서 환경적인 절차를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뢰를 많이 받긴 하는데 실제 종돈을 처음 바꾸거나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이 종돈장 수의사를 불러서 이렇게 상담받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돈사는 약간 아팠다가 회복되는 시기잖아요. 이 병원 시설처럼 좀 케어가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됩니다. 어떤 농장 가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농장이 있어요. 예, 이런 데는 단일이 안 되기 때문에 돼지가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빌라로 이사했거든요. 저희 집에 단열이 잘 안 돼요. 이전에 아파트 살 때는 단열이 잘 돼 있어서 공간 온도가 잘 유지가 되는데 빌라로 이사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후보돈사도 농장이 가장 안 좋은 시설이 아니고 그나마 단열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가장 좋은 시설에 해놔야 한 번 아프고 쉽게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비닐하우스 말고 좀 더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시설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후보돈사 가면 어두운 농장들이 있어요. 어두우면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두우면 또 발정도 안 오잖아요. 네, 또 발정 유도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후보돈사는 어느 돈사보다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또 미끄러운 후보사가 있어요. 돼지가 다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번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건강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임신돈사가 군사 시스템이면 다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스톨에 들어가 있다면 거의 걸을 일이 없기 때문에 후보돈 기간에 근육량을 최대한 다리 쪽에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미끄러운 바닥은 후보돈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톨이 없어가지고 201령 이후까지 계속 군사에만 키우는 농장들이 있어요. 네. 201령 이후에는 개체별로 반드시 체온 관리를 해줘야지 번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령 이후에는 반드시 스톨 관리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순치를 얘기하기 전에 이 후보 격리 순치사에 대한 기준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기준을 좀만 최소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위치인데 격리돈사는 최소 기존 그 동군, 옛날 기존 돈사하는 무조건 떨어져 있게 이격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이 바닥 환경은 미끄럽지 않게 뭐 평사든 콘슬라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미끄럽지만은 바닥 환경을 주면 돼지가 건강하게 후보들이 건강하게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사 밀도 너무 밀살을 시키면 후보들은 제대로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두당 2.3제곱미터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점등 관리 하루에 16시간 이상은 점등을 해줘야 돼요. 그럼 발정이 좀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0룩스 이상의 16시간 점등을 해준다 그러면 초발정도 잘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돈사 온도는 20도씨 이상에서 24도씨 이 정도만 유지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료 관리는 제가 간 농장 중에서는 살이 안 찐다고 이제 젖돈을 먹이거나 비육돈 사료를 쭉 201년까지 쭉 먹이는 농장들이 있더라고요. 살이 급격하게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돈 전용 사료들이 있어요. 후보돈한테는 후보돈 전용 사료를 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출입 절차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질병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격리가 끝나서 이제 순치하는 기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이 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의사님은 개인 농장에서 이 후보돈 사양 관리 중에 어떤 걸 특히 강조해 주시나요? 후보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격리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많은 농장들이 지금은 격리 후보돈사를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운영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농장 가보면은 격리된 후보돈사는 있는데 운영을 격리사로 운영 안 하는 농장들이 많아요. 많죠. 격리사인데 출입이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격리사는 말 그대로 격리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격리 후보돈사에서 환경 적응은 환경 적응 기간 동안에는 처음에 후보돈이 들어올 때부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얘가 이 후보돈이 뭔가 이제 병원체를 배설하고 있을 상황을 염두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건물을 많이 떨어뜨려 놓고 시설을 잘 해놓은 격리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적절한 그 시설 운영이 아닌 거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장 가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격리사를 격리사로 운영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말 그대로 격리사는 격리사로 운영을 해라.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격리사는 네. 격리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 전용 장화, 전용 장갑, 그 다음에 전용 장비들, 뭐 삽이나 이런 것들을 격리사 전용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은 그 전담 관리자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후보돈 전담 관리사를 현실적으로 따로 두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격리사 관리를 일과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라고 해요. 이 후보돈들은 언제건 뭔가 병원체를 배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돈을 만지고 기존의 모돈사로 번식동군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의 마지막, 관리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관리하라고 하는 편이죠. 저희는 보통 격리 끝나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들어가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번식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할 만한 사항이네요. 이제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수이사님은 후보돈 측면에서 격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후보돈을 도입받으시면 뭐 뒤에 얘기할 마이코플라즈마 페럼에 대한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도입받는 후보들의 격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주간은 반드시 질병이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하셔서 우리 농장에 질병이 안 들어오게끔 후보돈 관리를 철저하게 격리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순치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병보다 이 후보돈이 사육하는 공간에 대해서 좀 먼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리 기능이 있는 후보돈사를 꼭 지어주셔서 농장에 질병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좀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치할 때는 이제 병원과 같이 따뜻하고 환하고 깔끔한 돈사에서 후보돈이 잘 사육돼서 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장 가보면 저 구석에 약간 어두침침한 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시설에, 가장 좋은 시설에 후보돈이 좀 사육됐으면 좋겠고, 후보돈사는 위치도 신경 써야 되고 바닥도 신경 써야 되고 돈사 밀도, 점등, 온도, 사료 출입조차까지 번식돈에 신경 써야 되는 것만큼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비육돈과 번식돈 합쳐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후보돈이 번식성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가장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순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순치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이 사육하는 공간에 대한 걸 최적화 시키신다 그러면 질병도 막고 그다음에 성적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